대통령께서 청와대 떠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소 설립이나 출판 사업, 환경 개선 사업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난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난 현재 이제 환경 개선 사업, 또 시민 주권, 민주주의 2.0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계획하셨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그 중에서 제일 중점을 뒀던 게 민주주의 2.0인데 예. 그게 그 예전보다 한 반년이나 더 지체되고 예. 있죠. 다른 장의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해보니까 그게 복잡합니다. 예. 그 구조나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고 좀 더 잘해보자 욕심을 내니까 이제 좀 늦어지는데 그게 뭐 좀 지체됐지만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봉화는 여기 거의 뭐 환경운동이라는 수준보다는 압축해서 하면 생태농업, 생태농업을 한번 도입해보자. 그것은 전체 봉화산과 합포천 일대 생태계 보전과 복원, 그 사업 전체에 의한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인식에 있을 제일 중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단히 좀 구체적으로 추진돼 가고 있고, 그 외에는 좀 이제 뜻밖의 상황, 이런 모든 일을 좀 지체되게 하는 뜻밖의 상황이 하나 그것은 손님이 많이 오는 거하고, 그런 정부에서 좀 보자는 거. 정부에서 보자는 건 어떤 기록 얘기라든지 이런 조금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지금 생태농업 부분은 오리농법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소출이 유기농법 같으면 소출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상당히 소출이 제대로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말로부터 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원래는 일단 감수 없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오리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그게 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처분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농가마다 각기 다르게 처리를 한 것 같고, 각기 다르게 처리를 하고. 경수 이거 파는 사람도 있나? 해마마을 쪽 사람들하고 같이 팔았는데 200만 원 넘게 받았답니다. 우리 전체 판금액이. 처분이 합리적인 것인데 다 처분하진 않고 지금 마을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에 보시듯이 돌아다니는 약간 마스코트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사실 그냥 오리 농법을 했으면은 끝나고 나면은 처리를 하든 아니면 판매를 하든 잡아먹든 괜찮은데, 이 오리 농법의 마스코트화 되다 보니까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마을의 협조가 꼭 필요하신 부분인데 협조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애로사항이 계시다면 먼저 좀 힘드신 부분은? 참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나 이제 이게 조금씩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과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낙담하거나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아직까지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2.0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참평 포럼 강연에서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후 시민민주주의 화두를 이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 2.0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가장 긴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민주개혁 진영과 진보 간의 이 괴리된 간극,
이걸 어떻게 좁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현재 정권이 물론 정권 수명 다할 때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해답이 없단 말이죠. 그다음 이러한 부분이 민주주의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대통령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민주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간극 좁힐 수 있는데 어떠한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이제 민주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을 구별하는 데 대해서 네. 사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구별을 생각해 보질 않았고 네. 또 이제 그런 구별을 들어도 기준에 대해서는 좀 감이 오질 않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쪽을 대체로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포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별을 하지도 않고 또 그 얼른 감을 못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부분은 구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내가 그 지난번 강연 때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보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다. 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획기적인 진보의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역사 가장 전형적인 진보의 역사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좀 좁은 의미에서 진보의 이념 이런 것들도 실제 본래 민주주의의 가치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 부분을 이게 같은 포괄적으로 보신다는데 사실 저희 희망사항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매번 대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민노당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를 내고 구체적인 현안 특히나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는 FTA 문제하고 이라크 파병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진보 진영 또는 진보 매체 한결의 경향 굉장한 반대를 함으로 해서 극명하게 도대체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적군인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꼭 대선 때마다 꼬박꼬박 분열을 하는 데에 기여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지난 2006년 대선 때도 대통령님을 찍으면서도 당은 민주당을 해줘서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뭘 했는가. 이번 같은 경우에 또 민주당마저도 반으로 나뉘면서 제도권 진입도 실패해버리는 이 현상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가 사실상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참 상당히 여러 가지 고심 어떻게 해야 하냐 고심을 참 많이 했던 편인데 그 가운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는 내버려둬라. 네. 예. 그것은 우리가 논의로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예. 논의로서 토론을 통해서 예. 또 대화를 통해서 그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예. 결국 정치적 자유의 장이 마련되면 진보 보수, 진보적인 정치 노선, 보수적인 정치 노선 있게 마련이고 예. 그 논의 안에서 또 항상 정진주의 내지 타협주의가 있고 급진 내지 비타협주의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네. 하고 그 세력이 좀 커지고 어느 세력이 그때 어떻게 더 커지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조건 네. 그걸 말하자면 정치 세력의 뿌리죠. 역사적 조건 그 다음에 그 시기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정치 세력의 그 시기의 그 노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새가 결정이 되는데 그 새의 흐름을 결정하는 힘은 그들 사이에 있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뭐 복잡한 논의와 또는 뭐 합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열과 통합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재반 조건과 상황을 종합한 가운데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져 있거든. 예.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논의로서 풀 문제는 아니다. 예. 각자 갈 길을 가다 보면 그 갈 길 중에는 예. 아마 이 협력도 있고 통합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예. 보고 협력도 있고 분열도 있고 통합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예. 정치의 자연스러운 현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6개월 되셨습니다. 재임 때 못지않게 요즘 바쁜 날들 계신데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보고 계신데요.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겠지 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전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참 저희가 뵐 때마다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힘드시죠? 많이.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일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게 사실이죠. 예. 모든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개인 좀 쉬고 놀고 싶었는데 그것도 조금 차질이 생기고 예. 또 농사일에도 좀 타이트하게 좀 참여했으면 싶었는데 말하자면 노동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참여할 수 네. 말하자면 그렇게 깊이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고 2.0에 대해서도 초기에 좀 시스템 개발 과정을 주도해 가다가 예. 지금은 나는 이제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지장이 있는 셈인데 역시 다행히 여기 농사도 우리 비스들이 뭐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을 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협력을 잘하고 예. 변화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예. 2.0도 내가 놓쳐버리고 이제 못 따라갔어. 그냥 막 바라만 보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어요. 물론 보는 사람 따라 뭐 평가가 다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거 하는 일을 직접 하나 이렇게 개발 과정에 하나 토론을 함께 하던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팀이. 그래서 참 다행이죠. 다만 이제 사생활에 여유가 좀 없어진 거. 그러면 이제 이번 여름은 너무 뜨거워. 몸살을 자주 오는 이제 돌이켜보면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어떤 공약과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것만은 꼭 고쳐놓고 싶다는 생각이 계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고치고 싶었다 하는 것이 이루신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흡족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뭐 완결된 것이 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거는 정치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뭐 또 국정이나 정책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의 정치 풍토. 국민이 판단한다, 국민이 선택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선택을 교란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국민의 선택을 교란하는 요인. 지역주의하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정책 선택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교란하고 방해하기 때문인데 그건 정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주의를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발전, 아마 지역주의 그런 것이 완전히 아쉬움으로 너무 완전히 대통령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이제 권위주의를 타파하신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임기 초에 평검사와의 대화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국민들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이 깊게 남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임기 초에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 검찰을 자유로워진 부분이 없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검찰이 참 권력이 굉장히 밀착해 있는 현실을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 당시에 너무 빨리 그렇게 한마디로 속된 말로 풀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검찰을 장악했던 정권은 없습니다. 예. 네, 전두환 대통령 이후 5060 이후에 검찰을 장악했던 정권은 없습니다. 예. 그 YS 정권 같은 경우 뭐 상대적으로 검찰을 많이 활용했겠죠. 네. 활용했는데 결국 검찰권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정권을 도와주는 검찰이 있었겠죠. 네. 일부 검찰은 정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한 검찰이 있지만 네.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그 정권을 흔들었던 검찰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하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YS의 손발치로 YS를 도운 검찰이 있는가 하면은 예. 말년에 와서 결국 YS를 때려잡은 검찰이 공존하고 있는 데가 검찰 아닌가요? 예.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검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예. 언론을 두드려 잡기 전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언론의 권력과 검찰의 권력이 시너지 효과를 더 높여서 권력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는 거죠. 하여튼 이 언론의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네.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날들어 전노나 YS만큼이라도 검찰을 왜 장악하지 않냐. 근데 그 말은 정확하게 내가 그걸 실행하려고 했으면 일부 검찰과 결탁하는 결과는 나왔을 겁니다. 일부 정치 검찰과 결탁할 수는 있지만은 모든 검찰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 너무 잘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정권이든 일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찰과 결탁할 수는 있고, 예. 그것이 검찰의 어느 정도 검찰의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지만 모든 검찰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이고, 저는 김영삼도 결국은 말년에는 다 장악 못했고, 말년에는 검찰 손에 네. 이제 처분을 당했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일부 충성스러운 검사들이 있을 때도 사실이지만 정치 검찰이 정권의 편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땐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갔을 땐 더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 검찰과 결탁하고 많은 그런 검찰 장악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죠. 예. 장악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장악하고 일부 검찰과 결탁했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진보도 이루지 못하고 네. 나도 뒷날 또 타살당하는 것이죠. 예. 나는 그렇게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예. 별 뜻 없이 검찰을 자기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예. 검찰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예. 최대한 그렇게 관리를 한 것이죠. 예. 당신들 할 일이나 해라.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뒷받침해 줬습니다. 예. 검찰이 할 일이라 하라고. 예. 물론 그러다 과한 일도 있고 내가 봐도 좀 지나친 일도 있고 이런 일 있지만 기본은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원칙대로 원리대로 한 거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예. 원리대로 한 것 그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라든지 이런 국민적 관심사의 본연의 문제, 하여튼 국정 운영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계속 있겠지만은 정치적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점점 안정돼가게
애들이 다들 보고를 하겠지만 정말 그 대통령님에 대한 그 말만큼요. 야, 저 양반 하는데 뭐 대답을 주시사 말씀을 하지만 그 국민의 기대치라는 게 자꾸 높아지다 보면은 제가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예. 열린 우리 땅 사람들 저만 찾아오면 한나라당 깨질 거라고 제가 한 번도 응수를 안 했어요. 한나라당이 깨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기들 할 일은 널리 하고 있어요. 한나라당이 깨지는 왼쪽 그런 것이고 뭐 촛불 나왔을 때도 거기 뭐 국민들 눈에는 나중에 남은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 얼마 전에 노무현이 물러가라 하던 사람 아니야. 느낌이 그렇게 남게 돼. 그걸로 최고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를 하거나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죠. 예. 그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네. 그런 게 없어요. 맨날 그 낙관적인 것 저거 깨질 거다, 뭐 지금 그 상대방이 올라갈 거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난번에 그죠 지역구도 해소 차원에서 그 대연정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참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대연정 제안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상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많이 좀 놀라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추진했던 어떤 속마음 또 요즘 현재 시점에서 그걸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거는 막 헛발질 한번 한 것이 뭐 이론적으로나 전략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적절한 정치적 행보는 아니었던 거야지. 예. 어저께 그죠 봉화마을 찾으신 분은 4시에 1시간 정도 말씀하시는 저도 다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진보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수적인 정권이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민노당 같은 경우 상당히 정권 내내 삼나라당의 짝퉁이라고 비난을 할 정도에 그랬었습니다만 그 대변적으로 두 가지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정권이었다는 부분이. 아니, 내가 얘기했던 보수적인 정권은 할 수 있는 일이 예. 유럽의 아주 보수적인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에 비교하면은 예. 유럽의 수준에 비교하면은 아주 유럽의 보수당이 하고 있는 수준만큼도 예.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수적 정권 아니었느냐. 예. 그런 역설입니다. 비교적으로. 예. 예. 우리 보고 우리 진보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예. 한나라당하고 비교하면 명확하게 차별성이 있지만 예. 그점 뭐 굉장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명확한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에 있어서 유럽의 어떤 보수 정권 하의 정부 또는 정책보다 더 보수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네. 그런 뜻으로 예. 얘기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우리가 보수에 기울어 있다. 우리나라 진보가 너무나 미미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이고 이라크는 그냥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된대요. 이라크 파병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기분 좋아서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미 FTA는 네. 그거는 결국 개방이냐 쇄국이냐 네. 이 논쟁은 의미 없는 것이고 개방의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나는 개방의 속도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이다. 예.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진보라고 하면은 진보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만일 진보가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예? 그것은 이미 진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비현실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문제를 삼는 것은 개방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예. 속도에 관한 비판으로 난 생각하는데, FTA 반대론자들이 그 개방의 속도에 관한 불만이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속도가 그만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것이죠. 예. 즉 나는 개방적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 맞습니다. 나는 개방을 속도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우리나라 진보 진영은 뭐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세계 대세를 좋든 그러든 세계 대세를 우리가 외면하자는 얘기인데 외면하자는 얘기는 그렇지 않고 결국은 논쟁은 속도 논쟁만 있을 수 있다. 속도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금방 결론이 납니다. 그럼 지금 그 속도 논쟁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은 FTA를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기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택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쭉 변화해가고 발전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는 약간 도전적인 선택으로서 적절하다. 도전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는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은 중국과 FTA를 한다고 한다면 중국과 FTA를 한다고 하면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중국과 FTA를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과 FTA를 언제쯤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한번 전제로 해두고 역산에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구조조정, 국내 경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는 경제 구조조정이거든요. 사람 쫓아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고 경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 체질을 중국과 FTA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체질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준비를 아무 충격 없이 준비가 되냐? 충격 없으면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중국하고 FTA를 했을 때 벌어지는 사태가 훨씬 더 바람직하겠느냐? 그 앞에 그보다 충격이 작은 FTA들을 배치해서 국내의 구조조정을 강요해 나가는 것이죠. 강요해 나가면서 중국과 FTA의 사전 대비를 해 면역력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점에서 중국과 FTA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다음 우리 경제의 역량과 수준으로 봐서는 다소 도전적인 선택으로서 나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그 반대론자들 중에서는 중국, 일본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주장에는 미국을 그만큼 두렵게 봤다는 것인데 실은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보시고 그 사람들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조건을 전혀 도외시하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품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FTA라는 것은 그 경제의 분야와 품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예측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FTA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여튼
그동안에 개방이 있었는데 개방 반대론자들이 걱정했던 사건은 여러 번이 개방해서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일어나지 않았고 한 가지 IMF와 금융개방과 IMF 사태에는 그건 상관관계가 있죠. 예. 상관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견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난 잘 기억을 못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 한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그것을 예견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칠레 FTA까지 하여튼 막 그렇게 떠들었던 사태는 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참여정부 초기 당내에서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개혁과 실용 논란이 그때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날 민주당을 보면 또다시 그 조짐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과 실용이 개혁이냐 실용이냐를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개혁 실용이라는 것을 그 논의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의 말씀을 주신다면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 너무 당을 일찍 당정 분리를 너무 일찍 추진했던 부분은 없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개혁과 실용의 차이를 아직 모릅니다. 네. 현실적인 조건을 존중한다는 것이 실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개혁주의자가 현실에 맞지 않는 개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떤 개혁주의자도 현실을 무시한 개혁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과 실용을 구분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문제예요. 무의미한 것이고, 개혁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그걸 실용이라 이름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되지. 예. 예.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당정 분리 예를 그거는 네. 내가 당정 분리한 거 아니고 예. 이미 다 당정 분리가 돼 있었어요. 당정 분리가 내가 대통령 당선될 시절에 당정 분리가 거의 국민적 합의 수준에까지 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미 당은 당규에 당정 분리는 돼 있었고요. 예. 물론 나도 공약했고 그걸 그냥 존중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당정 분리를 예를 들면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천권 행사하겠다. 당직을 내가 임명하겠다. 당헌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정 분리 안 하면 당정 분리 안 하면 그거 해야 되거든. 당직 임명권을 행사해야 되거든. 네. 근데 당헌상 불가능해요. 공천권 그것도 당헌상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정무수석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총재가 당을 지휘할 때 성지처럼 네.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입니다. 성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정무수석인데, 이 정무수석이 전 분야에 관해서 당정 협의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당정 협의는 매 장관들이 다 분야별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무수석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옛날에 성지 시절에 하던 거였어요. 네. 대통령의 의중이 이거요. 응? 의중이 이거요 하고 엄밀히 말전화로 댕기고 침 놓고 댕기는 사람이죠. 네. 세상 바뀌는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 자꾸만 정무수석 부활하라고. 정무수석 부활하면 당정관계가 자꾸 본질의 문제가 따로 있는데 당정관계가 부활했어. 대통령께서 5년간 대통령이 계시면서 가장 어느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10월 4일 되면은 1주년이 됩니다만은 최근에 북한의 통미분함이나 금강산 피격, 아시안 지역 포럼 여러 가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핵불로화 중단 선언이 나왔습니다.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말씀해 주신다면.
본질에 충실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네. 본질에 맞게 대응해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길어서 설명을 다 할 수도 없고. 네. 사실 또 그 합의 사항인데 그 합의 사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 아니에요. 남북 관계는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분단 국가라는 것이 통합이 지상명제이나 현실 권력은 통합을 위해서 자기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그래서 항상 통합을 지상명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통합의 대의는 권력과 정쟁의 수단이거든요. 네. 수단으로 되어 있는 이 모순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과 국민적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순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그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은 저한테 손해가는 건 안 합니다. 네. 그것을 하는 것은 국민적 압력이죠. 그러면 이제 그 역사적 결단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순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한다면 통합이라는 것을 제발하고 정치인들이 무슨 방안하고 갖고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정직한 항상 국민과 역사 앞에 아주 정직한 자세로 서야 합니다. 예. 이 국면에서 지금 대화의 국면인데 해결적 사고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본질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대결적 국면으로 갔으면 안 되고, 동맹관계와 남북관계를 놓고 무슨 뭐 선택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장애 요소라고 한다면, 그다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요소 이외에는 외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화, 협상이라는 외교적 행위의 일반 원칙을 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남북 관계에서 이런 통합의 명분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놓고 있고, 남북 관계 본질적 접근에 그 말하자면 의지가 없고, 국면에 있어서 대화의 국면을 말하면서 매 대결적인 발언들만 해왔고, 행동들만 해왔고, 그리고 무슨 동맹과 남북 관계를 마치 선택적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되니까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경쟁관계, 적대관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외교의 일반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쌍방 다 그렇지만 외교의 일반 원칙 지키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다. 그래서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상상을 넘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 큰 틀마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2008년 우리 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는 이 원인 중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진 정치 세력에 관한 문제, 어떤 한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치 구조적인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수준. 국민의 수준이 지난 2000년에는 아주 높았는데 갑자기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오. 감사원장이 사표 내버렸지 않습니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안 지켜주고 사표 내버리니까 감사원에서 정현주 씨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KBS 이사회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그게 무슨 보통 자리입니까? 무책임하게 사표 내버리고 나와버리니까 KBS 이사회가 저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일괄사표 내라니까 줄줄이 일괄사표 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 중요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국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부 눈치 보고 두려움에 떨고 눈치 보고 꼬리 때리고 그게 지금 행동 양식이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직책에 있다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지금 그렇게 변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지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쉽게 무릎을 꿇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퇴임 이후 어떤 예차도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잠정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기한을 정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퇴임하시고 한 1년 동안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드리는 글이라든지 그런 것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언론 매체와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시점이 됐다고 보시면 정치 발언은 정치 행위를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정치라는 것은 내가 직업 정치인으로서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는 정치장에 뛰어들어야 정치지. 그냥 당사자로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로서 내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시민으로서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 그런 거 설명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국민들한테 진보의 정책이 무엇이고 보수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뭐 그런 필요할 때 그런 해설들을 두고 가끔 하는 얘기죠. 또 어제 했더니 그런 것이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게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에 가담한 게 없고 그런 어저께 좀 1시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을 쭉 제가 들으면서 또 그동안 몇 번 봉화마을에 와서 대통령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시는 것을 저는 봤을 때 상황과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대하신다. 어떤 때는 사진만 찍으실 때도 어떤 때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서도 종합적으로 폭넓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서 저 모습이 어떤 폴리틱과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진 폴리테인먼트 즉 어떤 때는 그냥 바로 대담 프로가 될 수도 있고 그 하나하나 자체가 그 대상은 불특정 다수란 말이죠. 어린애부터 아주 그 나이 드신 분, 또 성향도 다양한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접촉 문화가 어떤 민주주의 2.0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넘어선 어떤 토론 3.0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접해보시면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주제를 잡으실 때 어떻게 그걸 잡으십니까? 나도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 대답은 정말 정리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정치와 정치, 경제, 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근본적인 사고의 프레임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고 사고의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의 프레임을 제대로 잡아나가야만이 민주주의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나 사고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이고 딱딱하거든. 그걸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저는 저 스스로를 그런 점에서 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하면 좋겠는데 강사가 너무 가벼워. 정치 강사하면서 해야 돼요. 예,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런 얘기는 다 들었어야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반만년 역사 뭐 어느 나라 훨씬 뭐 한국에서 반만년 역사가 아니고 기록이 있는 역사 되게 5,000년, 반만년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지와 기술이 엄청나게 기술과 인지가 엄청나게 그 팽창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발전이라고 생각하죠.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좀 사람을 지배하는 기술이 똑같이 발전되어 와서 그래서 지배가 강화된 시절입니다.
인류 역사 5,000년 중에 4,700년은 지배를 강화해온 시간입니다. 나는 그 역사의 퇴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는 이제 한 30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아직도 긴 세월 동안 영국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적 노력이 계속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한 해 결산을 하는데 요즘 회사 사장들도 전임자가 좋은 아이템 개발해놓고 물러가고 나면 후임자 들어와서 수익 좋아지면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스탁옵션도 받고 하고 그런 거 결산하는데 그 이제 매번 주주총회하고 뭐 결산하고 사장 뽑고 그게 회사 발전에 그 주주총회가 무슨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이런 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이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중간결산 거기에 전체를 다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 중간결산하는 사람, 이번에 중간결산하는 사람 중간결산하고 10년을 내다보고 기술 개발을 할 사람 기술 개발하는 것이. 우리는 시민 조직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언제 역사의 완결이 무슨 역사에 얼마나 완결이 있겠어?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성실히 또 좋을 때 있으면 요번에 뭐 매상이 좀 괜찮으면 결산 한번 하고. 김대중 노무현 다 소수파입니다. 선거에 쓰기니까 다수파가 된 줄 아는데 정말 말씀 이인재 덕분에 소수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소수파? 저쪽에 했을 때 저리 소수파신데 시민광장 왔을 때 예. 여러분 대통령 한 번씩 저희 서프라이즈 보십니까? 각각 들어가는데 요새 줄기차게 지난번 뭐 손질하더니 빼버렸더라고. 없어졌습니다. 도로 담들어진 게. 저는 민주주의 2.0 그 토론 방식도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사람들 만나는 부분을 이걸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동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부분적인 풍미로 해서 한번 리뷰를 거친 다음에 어딘가에 쭉 걸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덕담 한번 해주십시오. 이 한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천천히 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강의 자리가 없거든요. 저 그래서 녹음은 다 했습니다. 계속 전대에서 텍스트 만들었는데 그런 거를 한 번씩 만들어서 우리 그저 몇 월 며칠 강의 내용 이렇게 잘된 겁니다.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스프라이스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나는 오히려 뭐 얼핏 듣고 주관지 때문에 오히려 역량이 좀 소모되면 어쩌냐 이런 걱정을 했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